최근에 네이버가 연일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이버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이버에 대해서 계속 물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 사전에 손들은 없다. 네이버나 테슬라를 물타는 개미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네이버는 올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1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조 4,300억 가량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네이버의 주식 올라서 산 게 아니라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16%가량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네이버가 워낙 탄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런 것의 매력을 느껴서 좀 쌀 때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네이버의 차트 분석을 해보면서 지금 과연 사는 시점이 맞는지 아니면 하락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지금 시가총액 30조죠. 그리고 지분 현황을 봤을 때 유동주식이 83%입니다. 유동주식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해야지만 주가가 상승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뭐 1조 정도 사들였다고 해도 아직 시장에는 20조 넘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 네이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급하게 사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을 때 좀 사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다면은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긴 합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순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나타내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30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PBR로 확인했을 때도 1배 이상 되니까 자산 대비 조금 높은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에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는 제자리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딱히 거짓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계속 떨어질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보다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제자리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네이버는 항상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PER이 한 30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3배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때는 자산을 일시적으로 팔면서 생긴 당기 순이익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 보였던 것이고요. 이러한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늘기 때문에 EV/EBITDA 지표를 참고해 보는 것이 더 좋은 평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EV/EBITDA를 확인해 보면은 2021년이죠. 이때 PER이 3배였지만 EV/EBITDA는 오히려 35배로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가 그렇게 낮아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저평가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이후에 2022년, 2023년을 비교해 보면 EV/EBITDA 수치가 다시 15에서 17로 예전 대비 좀 돌아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좀 안정적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주가를 확인해 보면은 21년 중반에 주가가 최고치를 찍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EV/EBITDA 수치를 봤을 때도 이런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네이버의 PER이 30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싼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과거를 비춰봤을 때는 좀 정상적인 그런 범주에 속해 있다 보니까 뭐 적정한 가격에 이 네이버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8만 7천 원이란 가격이 적정 가격에서 산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지만 주식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네이버의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언제까지 떨어질지, 언제 사면 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참고하는 그런 보조 지표들을 지금 차트에 표현을 해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런 스토캐스틱 지표죠. 단기 오실레이터 지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스토캐스틱이 K가 D를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파라볼릭 볼을 봤을 때도 지금 상단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하단으로 이렇게 바뀐 모습입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하단이 나왔다가 또 상승의 파라볼릭이 다시 나타나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파라볼릭이 형성됐을 때 진짜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은 한 번 정도만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맞고요. 자,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지표는 이런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수급선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선 자체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수급선이 좀 돌아서야지만 상승이 이루어질 텐데, 하지만 이 주가가 쌀 때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다 보면은 이 수급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돼야지만 이 수급선이 상승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점 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 수급선은 고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참고해 볼 만한 지표는 바로 볼린저 밴드가 되겠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런 하단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 볼린저 밴드와 같이 보면 좋은 지표를 하나 알려드렸죠. 바로 ADX란 지표인데,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ADX가 50 이상이 되면은 주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네이버는 ADX 지표가 50 이상 넘은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이런 ADX가 50 이상 돌파하고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이버의 주가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점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언제가 저점이냐에 대해서는 볼린저 밴드와 ADX를 이용하면은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